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3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진짜 어쩜 이렇게 많은 능력을 네. 공연 예술가, 소리꾼, 뮤지션, 음악 감독, 뭐 배우, 작창가 또 얼마 전에 책도 내시고 네, 만능 예술인이라고 여기 써 있었어요. 이자람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또? 꽤 오랜만에. 네, 그러니까 오랜만입니다. 19년에 네.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2019년 네, 12월에. 12월에. 네. 그래서 들어보고 왔어요. 아, 네. 그때 아마 노인과 바다 시작하실 때쯤이었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모셨던 것 같아요. 네. 재밌게 네.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재밌는 얘기 많이 했던 걸로. 네, 그리고 이렇게 몰랐던 이렇게 그 판소리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네. 재밌었는데 이렇게 또 직접 뵙게 되니 네, 반갑습니다. 더욱 반갑고 직접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오늘도 자람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저자 이자람입니다. 공연 예술가로 30년 정도 살아와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을 썼습니다. 네. 사실 소리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쵸, 네. 네. 오늘 딱 저자라고 말씀하신 맞아. 오늘 저자로 오신 거구나. 그렇죠. 네, 네. 그렇구나. 네. 오늘도 자람. 네, 이라는 오늘도 책을, 자람. 예, 또 직접 들고 오셨잖아요. 네, 제가 들고 왔어요. 사서 봤어요. 음. 감사합니다. 받으려고요. 네, 보이나요? 네. 네. 한번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네. 아, 네. 그래서 오늘도 자람이라는 이 제목부터 말씀해 주세요. 누가 지으신 거예요? 이거는 출판사와 함께 여러 가지 제목들을 넣고 네. 어떤 제목이 더 부담이 없이 이 책을 고를 수 있게 될까를 고민하다가 가장 발랄하고 네. 또한 책을 관통하는 어떤 반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네. 제목으로 고른 게 오늘도 자람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자람일 수도 있고. 오늘도 성장해 간다 뭐 이런 네, 얘기일 그런 수도 뜻일 있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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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일일 일자람. 뭐. 네, 이자람 씨의 뭐 노래 판소리를 매일 들어야 된다. 일일 그건 일자람. 너무 변태 같은데요. 안 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성장하는 쪽으로만. 예.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넓혀가다 보니까.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사실 그냥 공연하시는 건 많이 봤지만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진솔하게 써주셔가지고. 그럼 여태 네. 살아온 얘기 뭐 이런 거가 담겨 있는 책인가요? 네, 그리고 또 공연이라는 것이 관객들은 무대 위를 보고 그게 다잖아요. 그래서 공연자들은 사실은 공연 무대 위에서 말을 하겠다. 네. 인터뷰 같은 것도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공연으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거나 창작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데 뭘 또 네. 더 말을 보태나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살면서 공연자의 그 이면 혹은 또 저는 판소리를 하니까 네. 판소리 하는 사람들 요즘을 사는 판소리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새 같은 얘기들을 주변에 하면은 진짜 신기해하거나 혹은 다 똑같네라고 하거나 네. 양극단을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엮어져서 나오면 사실은 소리하는 친구들한테도 네. 일종의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제 길을 걸어오면서 좀 만나고 싶은 충동이 많았거든요. 소리하는 네. 공연자들. 근데 제 후배나 혹은 제 또래나 누구든지 예술 프론트맨으로서 예술을 하는 특히 여성 예술가들이 읽으면 저라도 이런 책을 누가 써주면 좋겠다 싶은 네.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예술가가 아니라도 누가 읽어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 저는
같고 그리고 이제 이자람 씨가 하셨던 공연을 이제 봐왔기 때문에 또 더 이렇게 실감나게 볼 수 있는 대목도 많았고 그래서 좋았어요. 네, 결국은 다 사는 얘기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네. 예술이라고 이제 책을 홍보할 때 혹은 책 여기 표지 같은데 만능 예술인 뭐 이렇게 써 있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네. 걱정이 좀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다 그냥 먹고 사는 네. 이야기, 삶을 가져갈 때 오는 권태나 괴로움이나 네. 외로움 같은 걸 어떻게 이겨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들과 같이 살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담았습니다. 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더 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은 코로나 기간에 그쵸. 세상에 나올 그 네. 움을 튼 작품이거든요. 네. 그전에는 공연 때문에 사실 글을 앉아서 쓸 여유도 없었고, 근데 코로나 첫 1년 때는 정말 모든 공연 산업이 다 정지했었잖아요. 네. 네. 그때 아카이빙을 시작했어요. 내가 공연 예술가이기 때문에 현장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팬데믹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이대로 만약 내가 소멸한다면 내 작품도 소멸하겠구나. 나의 삶도 그대로 공연을 봤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냥 그게 다겠구나. 그게 좀 아깝더라고요. 네, 제가 네. 해온 작업들이 일면 의미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음원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글을 좀 써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내가 스타니슬랍스키의 배우 수업 같이 네. 작창 방법? 판소리를 만드는 네네. 방법들을 네. 책으로 쓰고 죽고 싶은데 그러려면 글을 쓰는 훈련을 좀 해야겠다. 소리 연습처럼. 그래서 그냥 밤에 자기 전에 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네. 일기 쓰듯이. 근데 그게 좀 모이니까 어떻게 알고 이제 출판사 출판사에서, 편집자님께서 내가 10년 전에 에세이를 쓰자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 글들을 좀 다듬어서 내볼 생각이 좀 바뀌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해서 네. 조심스레 시작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잘 제안을 해주셨네요. 근데 좀 많이 고민했었어요. 워낙에 공연은 제가 연습한 연습량이 늘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감각이 있는데 글은 처음이었어서 아니 겨우 1년 써본 걸로 내 글을 세상에 내놔도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되게 용기 많이 주셨죠. 네. 그럼 그전에는 뭐 원래 이렇게 뭐 일기 쓰는 걸 좀 좋아하셨다든지 뭐 이런 네.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기는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대본을 제가 쓰니까 그렇죠. 공연 대본 근데 너무 다르더라고요. 공연 대본과 네. 나의 이야기를 담는다는 건 전혀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른 일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저희는 무슨 책 전문 팟캐스트는 아니고 보통 공연하시는 분들이 네. 나와서 네. 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뭐 공연 얘기를 할 거지만 어쨌든 책 보면서 그냥 여기 뒷 날개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축적을 믿는다. 저도 이 말이 되게 이게 아마 굉장히 인상적이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인쇄를 그렇겠죠. 한 거겠죠. 네. 네. 보이지 않는 곳에 서서히 쌓이는 것에 강함과 무서움을 안다. 이런 게 되게 공감이 가는 그런 네네. 구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 얘기는 그러면 사실 책을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하실 수도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축적에 대한 얘기는 사실 책을 관통하는 그죠. 어떤 가치관이기도 네. 한데요. 결국 우리가 하루에 먹는 밥 세 끼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네. 그리고 내가 오늘 보내는 하루의 기분이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가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하잖아요. 네.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는 연습. 할 때는 정말 지루하고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남들은 저렇게 화려한 곳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네. 구석에서 연습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기분을 우리는 모두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빛나는 누군가의 이면에는 꼭 그 축적이 네. 내가 지금 지겨웠던 내가 지금 이게 쪼그라든 이 마음처럼 견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빛을 발하는 순간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급해지는 건데 그 이면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네. 그 보이지 않는 축적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그것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네. 위로가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네. 위로가 되는. 되게 솔직하게 이렇게 쓰신 대목들 보고서 왜 사실은 이자람 씨가 어릴 때는 예소리로 많이 알려졌던 거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요즘 또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네. 알 수가 없죠. 네, 네. 그래서 한동안 사실 지금은 소리꾼으로 활동하신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항상 소개할 때 맞아요. 옛날에 예솔이었던 그때 너무 유명했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릴 때 활동하셨을 때 그런 그러니까 뭐랄까 그렇게 행복하지 항상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되게 솔직하게 쓰셨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맞고 다녔어요. 네, 그런 얘기들이 네, 있어요. 네. 네. 유명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빛이 쬐면 그만큼 그늘이 있는 거니까 강한 빛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네. 제가 맞아서 여기 멍들면 계란 문질러 주면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계속 해줬어요. 굉장히 강하게 키우셨어요. 그러니까요. 참 그랬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냥 그런 얘기 사실 모르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그것만 유명한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때 그렇게 활동하다가 짧게 그 국악을 국악, 배워보는 프로그램이 네, 있어서 맞아요. 그거를 하게 된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쭉 소리의 길로 맞습니다. 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길까지 오느라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그럴까나요? 네. 그러려고 방송 생활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네. 약간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나고 해서 네.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에 나와서 공연하고 박수를 받고 그래서 되게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항상 정말 좋지만은 않고 멋진 일만 있는 그런 직업은 좋고 아니다. 멋진 일 맞아요. 맞는데 그것을 위한 그렇죠. 네. 또 그만큼의 다른 네. 시간들이 있는 거죠. 네. 우리 네. 모두가 그렇듯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얘기들이, 좋았고요. 네. 약간 저는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병풍 광고 얘기 그걸 예. 보고서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그거 아마 그래요? 근데 뭐 근데 그러고 보니까 되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네, 올 그런 네,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네. 사건이냐면요. 대학생 때고 이제 막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네. 돈 버는 일이 서툴면서도 중요한 때 네. 제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교회의 성가대 뭐 지인이 아는 분이 공연을 잡았다 해서 후배랑 야 70만 원이나 준대 가자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런 조명들 막 있고 분장실에 가서 옷 갈아입으라 그러고 그래서 큐시트를 보는데 야 방송 같은 거예요. 네. 공연이 아니라 뭐지 하고 이제 슛 들어갑니다 해서 관객은요? 관객 없고요. 없고. 이게 병풍 광고 그 뭐라고 그러죠? 홈쇼핑 같은 그런 홈쇼핑에서 거죠. 네. 병풍을 파는데 거예요. 그 앞에서 소리를 하는 컨셉이었던 거죠. 근데 저 아. 전달을 잘못 받아서 그래서 저는 계속 어떻게 공연장이 이렇게 빌딩에 있지? 관객은 어디로 들어오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조명 앞에 딱 섰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입이 안 열리더라고요. 정말 다행히도. 근데 후배가 여기 앉아서 이제 시작하라고 불을, 계속 네. 하는데 한 30초 남았나? 근데 제가 저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울면서 거기가 약간 그 한강이랑 좀 가까운 데 있는 빌딩이었거든요. 네. 네. 그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엄청 울면서 길을 걷다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 도도한 마음을 다시 찾고 내가 이거 택시 타고 못 가겠니? 하면서 없는 돈에 다시 택시 타고 집에 왔었어요. 학생들 이제 못 모르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건가. 소리를 이게 병풍에 어울리는 뭔가 그런 그러니까 어떤, 내가 예, 예. 있고 싶은 자리에 대한 배려는 그쵸. 아무것도 없는 네, 거죠. 네, 아티스트가 어떠한 철학으로 그죠. 무대에 서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그 아티스트가 A던 B던 C던 네. 상관없이 그냥 그 ABC 중에 아무나 돈 맞는 사람 네, 데려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 잘 배웠어요. 내가 서고 싶은 자리와 내가 서지 말아야 될 자리 네. 그거를 네.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돈보다 중히 여기는 것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걸 체크하고 되게 네.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인상적.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홈쇼핑 이런 거 이렇게 돌리다 보면 상관없는데 누군가 와서 뭔가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뭔가 하고 이런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그 상품에 어울리는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근데 그렇게 상품이라도 자신의 어떤 예술을 보여주는 기회로 그쵸, 삼는 네. 아티스트들도 그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의 경우는 일단 정보 전달이 잘못됐어요. 맞아요. 모르고 갔어요. 저에게 그것을 묻지 않았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그쵸, 순서를 네. 빼먹은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저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렇죠. 기분을 느껴서 네. 소리를 할 수 없었던 네. 거고요. 네. 네. 아, 그런 얘기들이 저 책 아, 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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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란히. 고스란히 했습니다. 네. 아, 밥상을 어떻게 잘 차려 먹나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네. 아, 네. 재밌겠다. 네. 아니, 되게 뭐 공연하시는 모습 너무 멋있었는데 네. 더 이렇게 이자람 씨를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아, 책을 맞아요. 보고 네. 나면 네. 더 그리고 친근하게 뭐, 느끼게 되려나? 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억척가 사천가 그때 브레이트의 작품을 가지고 이제 판소리를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보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네. 이제 요즘은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안 하시나 이런 거를 사실은 공연 그때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이자람 씨의 억척가 사천가를 봤던 분들이 또 보고 싶은데 왜 요즘은 안 하지? 이런 얘기 사실 굉장히 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책을 보니까 그렇구나. 아, 그래요? 네. 아. 궁금하신 분들은 봐야 책을 봐야 되는 거니까 네. 못 물어보겠네. 이거는 단시간 안에 얘기할 수 있는 건 네. 아니고 네. 저 역시도 책을 쓰면서 이러한 이유들이었구나. 표면의 어떤 네, 네. 관계나 이런 것 때문인 줄 알았더니 제 안에 어떤 중요한 스위치가 네. 다르게 켜졌구나. 이거를 음. 책을 쓰면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그냥 이렇게 잠깐씩 말씀하시는 건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뭐 응급차에 뭐 준비시켜 놓으라고 네, 네, 했었다. 맞아요, 너무 맞아요. 힘들었다. 뭐 죽을 것 같았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냥 굉장히 그게 근데 그냥 봐도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거기 확 빠져가지고 진이 빠져서 가셨죠. 네, 관객분들. 막 저는 막 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많은 역할을 혼자서 다 하면서 그걸 계속 오가면서 그거를 혼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억척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확 이렇게 빠져 근데 그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힘들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제 또 확실히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세한 거는 책을 저희 너무 커튼콜에서 책 얘기만 하는 거 아닐까? 네, 갑자기 걱정되네요. 아니 다른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책도 나왔고. 요즘은 사실 두문불출한 지 꽤 오래됐어요. 아. 책이 나오고서 교묘하게도 그 박사학위 논문과 네, 박사 이게 논문을 기간이 쓰셨다고. 맞아떨어져서 쓴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12월부터 한 차례 썼고요. 그다음에 네네. 심사를 받고서 이제 방향 또 수정을 피드백을 받아서 크게 받아서 네. 아마 지금 학위 논문 준비하는 분들 다 아실 텐데 1심이 지났고요. 지금 2심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고난의 주간 속에 있습니다. 뭐 어떤 걸로 쓰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그 주제가 창작 판소리, 그러니까 소설을 창작 판소리로 만든 네. 창작 판소리 작품의 창작 양상 연구예요. 되게 필요한 연구인데요. 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연구,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세부적으로만 네. 언급됐었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네, 다룬 네. 연구가 그쵸.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들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계속 좋은 수정 방향들을 제시해 주셔서 아, 그래서 지금 학위를 따는 목표보다도 좋은 논문을 내뱉어야겠다. 아, 네, 음. 라는 마음으로 저를 추스리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창작 판소리 하면 사실 이자람 씨의 판소리가 창작 판소리.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다른 분들도 많이 엄청 하잖아요. 많죠. 네. 그러면 물론 논문을 이제 아직 다 안 쓰셨지만 대략 그러면 뭐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중심은 노인과 바다를 중심으로 네.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자기 작품을 자기가 연구하는 사례는 미술 쪽에서는 많아요. 아, 많죠. 네, 근데 네. 음악에서 작곡은 좀 있지만 일단 창작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가 너무 새로운 그죠. 것이고 네. 그것에 자기 작품을 하는 사례는 없기 때문에 네. 교수님들께서도 교수회의도 해주시고 이것을 해도 괜찮을까? 아. 객관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 아, 네.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겠다. 이 네, 논문은 네, 네. 그걸 같이 논의해 주시고 아, 네. 통과를 시켜주셔서 주제는 이제 네. 해도 된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어떤 잘 쓰느냐. 방식으로, 네, 네, 네. 이게 계속 숙제인 거죠. 아. 원래 창작 판소리가 맞나 봐요. 네. 1930년에 네. 첫 창작 판소리가 있었고요. 아,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때는 뭘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최병두 타령인가? 아, 그때도 다 네. 12 판소리, 12 네, 판소리 네. 중에 이게 지금 전해지지 않는 네, 거를 네, 그쵸. 다시 소리꾼들이 만들어 본다거나 네, 네. 혹은 60년대에는 성경 판소리가 그렇게 맞아요. 유행했어요. 예, 뭐 예. 위인, 뭐 맞아요. 유관순, 예, 예, 이순신가 예. 뭐 이런 그런 거 많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네. 60년대에 유행했던 네. 창작 판소리 양상이고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사천가 같은 작품이 그쵸. 나오면서 약간 방향이 확 달라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완창 판소리 형식의 창작 판소리, 그러니까 긴 호흡에 완전한 양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창작 네. 판소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노인과 바다는 그래서 소설을 창작 창작 판소리로 만든 네. 어떤 완창 판소리, 장편 판소리의 그쵸. 양식을 네. 연구하는 사례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를 한 작품을 다 이렇게 온전히 담아낸 네네. 판소리라는 네.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아, 네. 그럼 그건 공연 시간이 얼마나 돼요? 좀 전에 보고 왔어요. 1시간, 그러니까 인터미션 빼고 1시간 53분 40 몇 초 나오더라고요. 네. 2시간 동안 혼자서 계속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일부만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네. 찍어온 거 아니에요? 저 찾아서 봤어요. 네, 네, 예, 예, 예. 네. 근데 네. 너무 재밌어서 네. 와 이렇게 되는구나. 음. 그래서 지난 회에서 판소리를 장르로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통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렇죠. 네. 하나의 장르로 인식해야 이게 네. 옛날 것도 있고 지금 것도 있고 그쵸. 앞으로 것도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가능한데 네. 그냥 전통으로만 보니까 네네네. 새로 만들어지는 게 있으면 늘 놀라세요. 판소리 이렇게 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늘 봉착하는 근데 그걸 보니까 무슨 말씀 그죠. 하시는지 이해가 네.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관련된 이제 공연 기사를 이제 뭐 있을 때마다 쓰는데 쓸 때마다 주변에서 판소리가 이런 게 있어? 막 그쵸.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요. 네. 그래서 아니 요즘 많어. 쓸 때마다 그래요. 빨리 더 알려지면 좋겠다. 분명히 그죠. 보면은 엄청 다들 맞아요. 놀라고 재밌어 하실 텐데. 네. 계속 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이쯤에서 노인과 바다. 네. 이 노인과 바다 하이라이트 그 영상이 있네요. 네. 네, 부산 유튜브에 아트센터에서 초연 영상이 있을 네. 거예요. 아, 네. 네. 그럼 그걸 한번 보실까요? 검게 빛나는 두 눈이 나 얼씨구 어우 산티아고요. 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 큰 고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잡는가 모르겠네. 어른들한테 배워 나서 아주 전통적으로 부러지게 낙지. 역시 산티아고 역시 산티아고 다랑어 축제가 벌어졌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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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주식인 모로스의 크리스티아노스와 브란타노를 먹었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뭔지 먹어봐야 내가 소리를 하든 아니에요. 다랑 어머리를 콱 찍어 끌어당긴다. 회는 역시 와사비와 간장인데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있나. 소스 없는 다랑 회를 관중 가득 탄 속에서 발시름이 벌어진다. 괜찮겠어요? 커다란 해적선 가라앉은 듯 장엄하기 그지없다. 시커먼 그림자가 물결 사이로 비친다. 정말 크다. 살아온 모든 삶을 몽땅 쏟아 낚시줄을 당긴다. 네. 두산아트센터에서 네. 했던 공연 네, 노인과 바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것도 대본을 직접 쓰신 거죠. 네. 근데 막 이렇게 진짜 부채 하나 가지고 막 콕 찍는 거랑 뭐 회 뜨는 것도 뭐 이렇게 막 네. 이렇게 손짓 하시면서 네네네. 막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또 보면은 진짜 판소리 너무 판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은 뭔가 이렇게 책이나 글을 볼 때마다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뭐 이런 게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이 되시려나 뭐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책 읽을 때는 그냥 그걸 읽고요. 네.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장르 전환을 할 것인가를 네.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음. 구동되는 고민입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사실 판소리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독특한 공연 네. 예술 양식이죠. 그러니까 캐릭터를 내가 연기도 했다가 또 설명해주는 사람도 했다가 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갑자기 또 튀어나와서 관객이랑 또 막 얘기도 그렇죠. 하고. 소통도 막 네. 했다가.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네. 제가 만들고 있는 창작 판소리의 특징인 걸 저도 논문 쓰면서 알았는데 네. 판소리 자체, 전통 판소리는 그렇게 서사자의 그죠. 서사자, 네. 소리 소리 해설자. 네, 해설자. 랑 인물을 네. 한 사람이 다 같이 그죠. 한다면 저는 인물도 있고 해설자도 있고 네. 그다음 작가 혹은 자연인 이자람이 그죠. 그래서 네. 이 셋이 공존하는 공연 형태가 제 공연 양식의 특징이더라고요. 아,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관객은 이자람을 보러 왔기도 하고 노인과 바다를 보러 왔기도 하고 판소리를 보러 왔기도 하고 아. 이게 이제 억척가나 사청가를 계속 관통하는 네. 제가 만드는 판소리의 특징이더라고요. 아, 그게 대본을 직접 쓰시니까. 네, 또, 맞아요. 예. 대본을 쓴 제가 네. 작창을 하고 그것을 그쵸. 무대에서 공연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어떤 그 음식이 나오는데 그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뭐 내가 그래서 이거를 비슷한 대본을 거를 쓰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아, 그건 이제 그러니까. 작가가 존재하기 그죠. 때문에 무대 위에 네. 작가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가능한 네.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넘나드는데 네네. 그게 전혀 이상하게 그냥 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맞아요.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네요. 그 생각이 재밌네요. 재밌는 장르네요. 네. 근데 맞아요. 외국 분들은 보면 되게 신기하면서도 막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난리 나요. 네. 너무 신기해하고 엄청 쇼크받고 네. 그래요. 이런 장르가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냥 옛날부터 판소리 봤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신기한 야. 장르인 거죠. 멋진 네. 장르다. 그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 선조들 약간 미쳤던 것 같아요. 예술적으로 약간 네, 네. 폭발하신 것 같아요. 이 창작력과 음. 자유로움이 네, 네. 비단 판소리뿐만 아니라 아주 놀랍더라고요. 지금 사실 우리는 판소리 하면 그냥 전통 그 5바탕만 네,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것도 원래 5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게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전체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게 그거라는 문화재 거잖아요. 보호법으로 그죠? 보호받기 네. 시작하면서 이제 그죠? 5개로만 네. 전해지는데 사실 그 다른 것도 되게 전까지는 많은데 다양했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요즘 뭐 국립창극단하고도 작업 많이 하셨지만 네. 뭐 뭐였죠? 옥녀, 변강쇠전 뭐 그쵸. 이런 것도 그것도 이제 전체가 남아 있지는 않아서 그게 이제 다섯바탕 안에는 안 들어간다는 그런 네네. 거죠. 예. 그럼 일부를 가지고 이제 복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새롭게. 가는 거예요. 네. 새롭게. 그랬을걸요? 네, 제가 네. 그 작품을 네, 저는 안 맞아요. 해가지고. 예, 네. 그렇게 했어요. 완전 좀 다르게 해석을 네, 네,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고 또 생각해보면 원래 판소리 자체가 다섯 바탕이 처음에 정해진 게 있어서 그게 쭉 내려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면서 계속 바뀌고 한 건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건 우리 문화재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게 더해지고 바뀌고 하는 게 사실은 판소리의 원래 속성이었는데.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창작 판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거죠. 사실은. 늘 소리꾼들은 창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창작 판소리란 이름으로 장르화되는 그 과도기가 2000년대부터 정확히 그랬던 시작된 것 같아요. 같고요. 네. 근데 그러면 이번에 그 노인과 바다 얼마 전에도 공연을 하셨더라고요. 작년이었나? 작년 말이었나? 작년 네. 11월인가에 네, 하고 네, 이제 네. 곧 6월에 또 아 맞다. 예, 6월에 또 네, 다른 6개월 데서 만에. 하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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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공연에 또 연출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연출가의 역할은 그럼 뭐 어떤 거예요? 다른 판소리 창작 판소리 연출가의 역할은 제가 모르겠고요. 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인과 바다만 한해서 네. 얘기하자면 연출가가 드라마 대본 과정에서는 드라마투르그를 함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작창되고 소리꾼으로서 일어서서 연행할 때는 정말 그 연출가로서 계속 봐요. 제1 관객으로서 계속 보고 나는 이 부분이 좀 더 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템포를 늘리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안에선 모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계속 의견을 주고 구성을 이거랑 이거랑 바꿔볼까? 여기 장단을 좀 더 템포감 있게 전달하면 어떨까? 뭐 이런 의견을 계속 줘요. 그래서 끊임없이 봐주는 거죠. 네, 제가 하고 네. 있는 걸. 그러면서 작품이 계속 수정되면서 더 좋아지도록 노력해주는 역할을 네, 합니다. 네. 아까 드라마투르그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말도 일반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렇죠. 잘 모르죠. 네, 네. 뭐예요? 드라마투르그도 프로덕션마다 어떻게 이 사람의 역할을 네. 한정짓느냐에 좀 다른데 제가 하는 작업에서는 말 그대로 드라마 전체를 넓은 눈으로 봐주고 네. 이것이 역사적으로 혹은 여러 자료상에서 모자른 것은 없는가, 본인이 자료를 더 가져와 줄 것은 있는가. 네. 그래서 이 작가가 글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역할입니다. 네. 정확히 한 드라마를 관통해서 잘 네, 가고 있는가, 네. 혹은 지금 잠깐 작가가 딴 길로 샜는데 이것은 괜찮은가, 전체적으로 무리는 없는가, 뭐 이런 걸 네. 계속 봐주는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판소리는 또 고수가 있잖아요. 있죠. 네, 너무 고수의 역할도 너무 있죠. 고수 없으면 큰일 나죠. 그죠. 아까 이제 무대에서 보셨지만 네. 고수가 쳐주는 그 장단, 리듬이 악기가 다예요. 네. 그래서 이 리듬으로 저랑 같이 청새치가 뛰어오르는 걸 같이 표현해줘야 되는 음악적인 기술력도 필요하고 동시에 저를 옆에서 바라보는 제1 관객의 역할도 무대 위에서 네. 해줘야 되고 네. 더불어 드라마 그렇죠. 기술적으로 연출적으로 관객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네. 그럼 고수가 하는 북장단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마치 악보 비슷하게 그렇게 다 돼 있는 아니요. 거예요? 이 판소리 고수가 진짜 특이한 것이요. 어떤 기본 장단형이 있어요. 네.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덩기덕 쿵더러러러 네네. 쿵기덕 쿵덕이 국거리라면 국거리, 네. 그걸 기본으로 해서 덩 더러러러 척 덩 이렇게 12박을 다 비우거나 혹은 가득 채우거나 이렇게 사설의 드라마를 같이 도와요. 다급한 데선 같이 다그다 간다거나 혹은 드라마가 좀 여백이 있어야 이 긴장이 더 만들어질 것 같다면 같이 비웠다가 첫 박을 같이 맞춰 들어가 준다거나. 그래서 그때 고수가 본인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그쵸.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쳐야겠다는 중요 대목은 짜놓되 그 사이사이는 그날 소리하는 소리꾼의 네. 컨디션이나 기분이나 드라마가 어떻게 관객이랑 반응이랑 그날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럼 자기가 흥이 나면 좀 더 흥을 돋궈야겠다 싶으면 더 뭔가를 하고 오늘은 좀 더 비우면서 가야 이 드라마가 앞에서 조금 당겨졌으니 여긴 더 비워야겠다 하면 네. 또 더 비우고 그래서 기본적인 말뚝이 있되 그 사이는 즉흥성이 있다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고수가 실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실력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즉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도 엄청 잘 맞아야겠어요. 그렇죠. 음. 실력도 실력이고 이 소리꾼과 고수의 궁합이라고 네. 그게 맞아야만 가능해요. 음. 철학도 비슷해야 되고 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지 동의하고 싶은지 이것을 함께 가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생각으로 무대에 서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판소리는 엄청 밀도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이 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기도 하죠. 그렇구나. 저는 작창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작창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거기서 쓰시는 노래 가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만드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지? 네. 서양의 개념으로는 작곡인데요. 그죠, 작곡인데 이제 창을 작곡하니까 그쵸. 작창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일단 참 판소리를 만든다는 건 전통적인 장단, 전통적인 발성, 그다음에 그쵸. 전통적인 선율형, 네, 막조라고 네,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그죠. 하지만 사설, 그러니까 대본이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말 맛을 찾아서 네. 기본적인 도구들을 사용하되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이를테면 요즘에는 팟캐스트란 말이 있지만 네.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없죠. 네. 그러면 팟캐스트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또 어떤 문맥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팟캐스트가 모르겠어요. 어떤 긴 문장의 맥락 네, 안에서 어떻게 네. 사용될 것이냐를 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여기에 음을 입혀주고 그래서 그 전통적인 걸 벗어나는 음들도 선택해서 네. 어떤 뉘앙스를 살려주는 거죠. 그게 작창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작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안 많을 것 같아요. 어려울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이거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홍대에서 밴드 네. 하다 보면 노래 어떻게 써요? 너무 어려워요. 네. 라는 말을 저도 하고 저도 네. 듣거든요. 네. 그러면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들어요. 네. 그냥 하면 돼. 그럼 다들 그렇지.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지. 그런 순환이 있는데 네. 작창도 소리를 좀 배운 네, 소리꾼이라면 그쵸. 네. 시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제 대신 머릿속에 있으니까 네. 소리가.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단어에 대한 사고의 역사가 있잖아요. 저는 네. 작창이 그 개인의 철학인 것 같거든요. 어떤 문장이나 서사를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고 네. 그것을 비관적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이것도 다 작가만큼이나 네. 이것에 영향을 주는 네. 일이 작창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시도해 보다 보면 자기는 이게 안 맞는다를 알 수 있을 거고 네. 그럼 좋은 작창가가 또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노래도 그렇게 만들어 보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야 하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네. 작창도. 근데 기본적으로 노래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냥 학교 종이를 부를 수 있으면 네. 그냥 뭐든 시도해 볼 수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판소리 같은 경우 작창은 판소리를 좀 알아야 그쵸. 장단도 알고 네. 악조도 알고 이 발성의 특징을 알아야 그걸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쵸. 차이점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국립창극단, 그러니까 창극은 그 판소리를 여러 사람이 나눠가지고 하면서 무대 좀 크게 해서 약간 배역을 종합, 다 따로따로 무대 주고, 예술로 예.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음악극으로. 네. 근데 그 국립창극단이 이제 그걸 주로 하는데 거기서 작창 그 아카데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맞아요. 만들었대요. 지금 작창가 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선생님 아니세요? 맞아요. 그죠? 저랑 한승석 선생님 그죠? 둘이서 네.
구체적인 멘토링을 하고 우리의 대장님처럼 안숙선 선생님도 그죠. 함께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국립창극단에서 창극을 할 때 작창하면 안숙선, 한승성, 이자람 이렇게 딱. 거의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작창을 할 수 네. 있는 인재를 좀 육성하고자 네. 지금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네, 아. 네, 작창 물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온 네. 세 분이 지금은 딱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전통 판소리도 다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국립창극단의 공연을 보면 작창 누구 그리고 또 작곡가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거기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없을 때도 네, 있죠. 네, 네, 작곡가가 있는 경우는 이제 다른 배경음악 음악이 같은 그렇죠. 거. 음악이 있는 편곡을 거죠. 하는 편곡을 거죠. 하니까. 작창 밑에 함께하는 다른 이제 관현 관현악 합주에. 예, 합주가 있으니까. 예. 근데 어떨 때는 또 요즘은 피아노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음악 예. 감독에 따라서 그렇죠. 예, 예. 달라지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작창이 중요하다. 제가 작창 막 물어봤더니 국립창극단에서 그런 아카데미가 있으니까 궁금하면 한번 취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어떻게 수업하는지 궁금하다. 예, 작창이 되게 중요하다. 네, 일단 네. 작가들과 작창가들이 조를 이루어서 네. 지금 대본 작업 중이에요. 대본은 그럼 원래 어떤 그 원본이 있는 소설 뭐 이런 거를 하는 건가요? 올해는 네. 그 판소리 12마당 중에 전해지지 않는 네. 나머지 7마당 중에서 네. 골라서 그것을 현대화하는 작업으로. 그럼 작창이라는 거는 대본 쓰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 아니요. 거예요? 이제 있는 가사에다가 이렇게 그쵸. 창을 대본을 붙이는 거네요. 창본이라고 해요. 대본을 창으로 할 수 있는 대본. 그 창본을 네. 이제 곡을 붙이는 일이 작창가가 하는 네. 일이고요. 네. 근데 작창가가 대본도 쓸 줄 안다면 그쵸. 훨씬 더 유기적으로 그렇죠. 판단할 수 있죠. 네. 그렇구나. 그리고 그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보면 다 되게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는 멘트들을 엄청 잘하시잖아요. 다 웃긴 분들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근데 전통 판소리 자체가 이렇게 듣다 보면 되게 해학이 있고 막 이런 대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노인가 바다도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약간 어떤 능청스러움이 장르의 특징이긴 한 것 같아요. 능청스러워. 그 능청맞음이 서사자와 인물을 오가는 그 네. 연결고리 윤활유 같은 느낌도 네. 있고요. 네. 사실 저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되게 진지하고 네. 그렇게 웃긴 사람이 아니거든요. 웃기고 싶은데 저한테 그 능력이 없어요. 근데 무대에서 판소리라는 장르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능청스러움을 훈련받은 몸과 사람과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능청스러움의 기술을 입는 것 같습니다. 능청스러움의 기술. 그러네요. 진지하면 그런 거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진지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판소리. 그쵸. 네. 근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웃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여기 안에서부터 웃긴 뭐가 있어야 웃길 수 있잖아요. 근데 웃김과 비장과 숭고는 함께 가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유머는 사실 되게 깊잖아요. 네. 가벼운 유머 말고. 맞아. 저는 판소리가 그러한 유머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연 보면서 웃기도 하는데 울기도 하는 맞아. 네. 그게 동시에 네. 발생할 수 네. 있다는 거는 네. 그 웃음의 깊이가 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전통 판소리 중에서는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적벽가를 좋아해요. 적벽가요. 그건 음악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흥보가를 제일 안 하게 되는데 네. 너무 무능한 남자 얘기에다가 네, 네. 그 부인들은 다 소비되거나 네. 홀대 받거든요. 그죠. 네. 그거를 제가 입으로 바로 하기가 싫어서 연습을 안 하게 되는 폐해가 있습니다. 네. 좀 그렇죠. 네. 춘향과 심청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5 작품 중에선 그래도 스테디셀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연을 하게 되면은 꼭
제가 제 방식으로 첨언을 하거나 음. 가사를 좀 바꾸거나 단어를 바꿔서 시도하고 네, 있고요. 네. 아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수군가나 수군가, 적벽가 물론 그 안에도 있어요. 어떤 네, 가치관들이 네, 조선시대니까 어쩔 수 그죠. 없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은 그래서 네. 연습하기도 편한 것은 아. 수군가와 적벽가입니다. 아, 네, 네. 맞아요. 흥부는 보면, 그래서 또 요즘은 뭐, 그래서 오히려 흥부는 정말 너무 무능력하고, 진짜.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놀부를 더 좋게 보는 그런. 뭐, 근데 놀부 좋게 네. 볼 수 없어요. 근데 놀부는 절대 좋게 볼 놀부 수가 없거든요. 심술타령에 보면은 맞아요, 감옥 진짜. 몇 번 가고도 남았어요. 네, 지금. 맞아요. 네. 네. 도저히 애정을 쏟고 불러줄 그죠? 수 없는 네. 캐릭터라서 맞아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지난번에 흥부, 이게 창극단에서 했거든요. 다시. 네. 그래서 다시 봤는데, 네. 근데 흥부도 이상하고 놀부도 이상하다. 그렇다니까요. 등장인물들이 내가 마음을 줘야 네. 이 작품을 네. 좋아하는데 마음을 줄 인물이 너무 없어서 네, 네. 그래서 그럼 뭔가 확 다시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럴 수 네, 있겠다. 네, 네.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창작판 소리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도 좀. 그런가요? 네. 근데 저 전통 판소리 너무 좋아해서 그쵸. 네. 네, 큰 네. 고민이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얘기가 그게 이게 전체 남아있는 건 5개밖에 없으니까 맨날 그것만 하는 거는 되게 답답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네. 한 작품을 네. 줄기차게 몇 년 하는 걸 좋아해요. 연습을. 그게 안 지루하냐는 질문을 받는데 네. 오히려 좀 연습이 돼서 연습할 때 나도 좀 만족도가 있는 연습이 좋지. 그쵸. 자꾸 새로운 계속, 걸 하면은 네, 이렇게 네. 쌓이는 느낌이 없어서 되게 연습할 때 그래도 너 좀 하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기분이 좋은데 오랜만에 했더니 몸이 안 돌아가네. 큰일 났다 이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힘들어요. 네. 그럼 연습은 막 매일매일 하세요? 그래야죠. 네. 몇 시간씩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쁘면 30분만 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하는 거. 꾸준히. 네. 그게 축적.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사실 뭐 하루 안 한다고 갑자기 티가 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게 쌓이면 네, 맞아요. 네. 정말 달라요. 네. 진짜. 그럼 이쯤에서 네. 그 억척가? 억척가. 네. 2013년에 오래전에. 이것도 공연하셨던? 대본을 다 쓰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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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히트의 그게 억척어먼과 그의 자식들. 네. 를 이제, 원작으로 예. 해서 네. 판소리로. 창작 판소리.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억척가 보겠습니다. 성은 김이요 이름은 안나. 이 여자 31년 인생 한 번 쫓아가 보는데 꽃다운이 파정중 16세 시집 가서 선임은 베일에 생겨 떡하구나 하노니 그때 당시 안나의 이름 김순종이로구나. 이름 따라 간다더니 부모의 순종 남편의 순종시 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시강아지 시송아지 시댁에게 순순하니 시집살이가 순종이로다. 동네 앞에 그네 띠로 나가 지나가 바람을 훔쳐도 삽시간에 마릴린 순종 불달린 처지에 오는 남자만을 쓰냐 함께 살아보니 이놈은 완전히 밥벌레다. 지긋지긋 내 팔자야 이름을 바꿔보자. 김학동, 김재수, 김부자, 김혜자 모두가 별로다. 글로벌 시대에 맞춰 영어 이름이 좋겠구나. 스칼렛 줄리, 안젤라, 산다라. 글씨가 많으면 적기도 귀찮단다. 부자로 찾아보자. 부자, 제이, 켈리, 소피.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 계셔가지고. 이 억척가의 일부분을 네. 이제 작창이라는 공연에서 그 레파토리화해서 네. 할 건데 어떻게 네. 재구축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보고 있었어요. 아, 네. 음. 그러면 이런 형식이 아니라 다르게. 네, 저렇게 무대 양식을 다 갖춘 게 네, 아니라 네. 그냥 가볍게 지금 네. 부채 들고 네. 북 하나 있고 근데 아, 억척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네. 예. 네. 그걸 고민 중입니다. 아, 저 때는 그쵸. 이게 고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밴드 분들이 네. 있었거든요. 네. 무대 장치도 있어야 그쵸. 했고 네. 의상도 네. 변화가 가능한 그죠. 의상이었고 여러 가지로 다 챙기다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커졌죠. 네. 공연이 됐었는데 네. 제가 결국 지향하는 건 부채 하나 들고 음. 고수만 있어도 어디서든 기동성 네. 있게 네. 밀도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음. 이제 제가 지향하는 판소리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억척가도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아, 네. 물론 저거 전체 다 말고요. 네, 네. 네. 아, 억척가의 전체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 한 대목 네, 이렇게. 아. 제가 이제 작창이라는 레파토리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작창 작품 중에 이를테면 눈대목을 아, 네. 모아서 아, 눈대목. 뭐 네. 그날 온 분들이 판소리를 처음 즐기는 분들이면은 이방인의 노래 일부분을 보고 아 궁금하다 할 수 있고 아, 그렇죠. 억척가의 네. 일부분을 보고 아 창작 판소리도 볼만하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작창이라는 이름으로 레파토리화를 아,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럼 아직 그걸 무대에 올리지는 않았고 7월에 아, 7월에. 예. 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 작품의 주요 눈대목을. 장면들을 그렇죠. 하는 네. 거네요. 네. 사천가도 하세요? 사천가는 일단 이번에는 제외시켰어요. 아, 네. 왜냐하면 억척가나 사천가 둘 다를 제가 준비하기에 아, 네. 여력이 모자랄 것 같고 욕심내지 말자 네. 싶어서 네. 예, 몸에 좀 배어 있는 이방인의 노래와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다시 주워 들어야 되는 억척가를 먼저 해보고 네. 여기서 효용이 있다. 이 작업이 관객을 만나는 일과 저에게 둘 다 효용이 있다 네. 싶으면 그때 사천가를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그때 사천가도 이제 브레이트 작품인데 그때 브레이트에 꽂히신 뭐가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브레이트 옛날에 브레이트 처음 네. 공부해서 만났을 때는 좀 네. 질투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이러한 시대 속에서 네. 네. 이런 글로 음. 글이 마치 잘 닦인 칼처럼 사용됐던 사람이잖아요. 네. 물론 본인의 인생은 고달픈 부분도 있었겠죠. 망명도 갔다 오고 정치적 탄압도 있었을 텐데 어쨌거나 그걸 예술적으로 자기가 자기 몫을 쌓아냈다는 게 너무 멋있어서 그 명민함에 너무 부럽고 질투 났었거든요. 그때 한창 경도돼서 아. 브레이트 작품 좋아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사천가 만들고 나서 너무 판소리와 브레이트가 만났다고 다들 언론과 막 맞아요. 다 주목하고 찬사가 맞아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브레이트는 네. 안 해야지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입센이라든가 셰익스피어 같은 이제 고전 명작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이게 자꾸 낚시에 안 걸리더라고요. 제 아. 마음속 낚시에. 근데 억척어머니과 그의 자식들을 봤더니 이걸 확또 걸리셨구나. 이게 해야겠는 거. 이게 너무 네. 이거 내가 하고 싶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아. 그리고선 브레이트를 털었죠. 아, 네. 할 만큼 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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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보통 그렇게 이 작품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대본하고 작창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1년 정도가 저한테는 적당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작품을 만나는 시간은 되게 오래 그죠. 걸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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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척가를 고르는데 3년이 걸렸고요. 아. 사천가 이후에. 그 후에 마르케스의 이방인의 노래 작품 하는데도 꽤 오래 걸렸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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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노인과 바다까지도 네.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음. 작품을 선정하는데 가장 어려움과 네. 재고의 시간이 많습니다. 아, 네. 그럼 해외 공연을 가장 많이 하신 작품은 그럼 억척가인가요? 사천가 억척가인가요? 사천가인지 억척가인지 네, 둘 중에 네, 하나예요. 네, 네. 네.
네, 억척가는 좀 명망 있는 극장들을 많이 섰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파리 국립- 민중극장은 네. 2번이나 네. 억척가를 초대했었고요. 예. 그래서 좀 덩치가 더 크게 느껴진 건 억척가고요. 네. 사창가는 이제 여기저기서 네. 정말 많이 초청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 해외 공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뭐 어디서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맞아요. 네. 네. 사창가 공연을 파리에서 했을 때는 그 파리에 저는 이렇게 소개받았어요. 파리의 윤석화. 어떤 연극을 오래 한 네. 배우 분께서 또 연극 평론가 분과 네, 둘이 오셔서 네. 보고서 네. 이 장르가 너무 놀랍다. 아. 무대 위에서 인형을 조종하는 마리오네트라고 네, 하는 네. 인형을 조종하는 조종사가 무대 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본인이 인형이 되는 그죠. 이 양식이 대체 뭐냐? 이걸 어떻게 우리는 이 장르에서 연극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엄청 격분하셔서 막 얘기하셨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봐왔으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 요소들을 이제 연극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놀라시고 관찰하시고 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과 워크숍도 많이 있었어요. 워크숍은 뭐를 해요? 그러면? 워크숍은 일단 마스터 클래스를 파리에서 했을 때는 네. 파리에서 연극을 전공하는 연출가, 네. 뭐 배우, 뭐 성악가들이 와서 네. 일단 배워요. 저한테. 일단 소리를 배우면서 네. 이것이 연행되는 과정에 대해 계속 궁금해해요. 그럼 저는 직접 해보라고 하죠. 네. 창을 배운다는 네. 거예요? 한국말로 배워요. 오. 한국말로 그냥 가르쳐요. 네. 난 이걸 불어로 부를 수 없으니 니네가 그죠, 한국말로 그죠. 배워라. 네. 그래가지고 뭐 억척가의 일부분이라거나 제가 만든 작품의 네. 일부분들을 가르치면서 연행 방식을 그 원리를 알려주고 마음껏 해봐라고 하면 자기가 이 서사자로서와 네. 인물로서 변화하는 지점들을 자기 스타일대로 바꿔서 네. 연행도 해보고 네네. 그것에 이제 리듬이나 선율을 제가 도와주고 네.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걸 또 어떤 연출가는 자기 작품에 계속 활용하기도 그걸 활용을? 하고 예. 네. 그렇게 변화하더라고요. 그럼 뭐 한국어로 된 판소리를 배워갔지만 이제 자기네 프랑스어로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판소리 네.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죠. 네. 이러한 양식, 양식을 네. 이러한 서사, 스토리텔링이면서 네. 동시에 리듬이 있고 인물을 바꾸고 하는 그 양식만을 네. 활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몰라도 그냥 음악적으로도 그냥 굉장히 매력을 느끼나 네네. 봐요. 네, 그래서 계속 얘기해줘요. 지금 네. 이 음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유는 이 가사가 이러한 에너지로 표현돼야 되기 때문이고 그랬을 때 너의 시선이나 에너지의 원천부터 목표 지점까지는 이렇게 생기는 게 좋지 않겠니? 같은 걸 계속 알려주는 거죠. 일종의 발성 워크숍도 그쵸. 네. 포함되어 네. 있는 네. 거고요. 네. 소리를 사고하는 상상력을 계속 네. 운영시켜줘요. 네. 지금 이러한 드라마 상황에서는 리듬이 이렇게 가고 너의 발음이나 발성을 어떻게 했을 때 이게 더 극대화되겠어? 얘는 이런 가사야. 너 어떻게 해볼래? 하면은 본인들이 막 뭘 해요. 더 해요. 네. 잘 신기하다. 따라해요, 창. 뭐 생각보다 잘해요. 생각이 기준치가 너무 낮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그럴듯하고 재밌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그런 워크숍을 많이 하세요? 아니요. 제가 한국에서는 안 해봤어요. 예. 한국에서는 정말 이 코로나 이전에는 작업하기에도 그쵸. 일상이 네, 빡빡해서 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났고 박사 논문이 다 네. 마무리된다면 네. 이후의 삶은 어떻게 갈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판소리가 저 약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작창 아카데미. 아니, 절로 가실 것 같은데. 아니, 모르니까 그건 안 되고. 아니 그냥, 판소리 배우는 거 강추입니다. 네, 그냥 뭔가 이렇게 확 소리를 그쵸. 내볼 수 있는. 사실은 요즘은 노래방도 안 가잖아요. 저 원래 노래방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가끔 뭔가 이렇게 확 쏟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판소리는 음. 그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단가 한 자락 할 수 그렇죠. 있으면 예, 얼마나 예. 삶이 좋아질까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그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짧은 대목이라도 예. 같이 등록하실래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판소리를 취재를 해가지고 좀 기사를 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판소리 배우는 데 가서 촬영을 하고 계속 그랬더니 이 배우는 과정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네.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그냥 따라서 해보고 싶다는 그분이 저기 한국 그 한예종에 유학와 있는 프랑스 사람인데 판소리를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수업 받는 거를 이제 촬영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배우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완성된 걸 본 게 아니라 네네. 그게 재밌더라고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네, 네. 당장 내일이라도 피아노 학원도 등록해서 칠 수 있듯이 그러니까요. 판소리도 네. 마찬가지. 네.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요. 한번 따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그래서 할 것 제가 같아요. 그 기사를 쓰는데 거기에 아기 상어 있잖아요. 네. 아기 상어가 약간 국악 버전으로 편곡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판소리 소리꾼이 하듯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 뭐 저 멀리서 뭐 상어 가족을 본 뭐 물고기들이 두두두두두 도망을 가는 뒤 잘하시는데요? 잘하시는 아니, 집에서 연습하셨네. 좋은데요? 아니, 제가 이거 편집하면서 계속 보니까 하다 보니 계속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두두두두 맞아, 그런 거 재밌어. 편집장을 나보고 잘한다. 잘하시네요. 정말로.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아니 뭔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어쨌든 판소리를 평소에 뭐 막 엄청 그렇진 않더라도 뭔가 네. 피 속에 있나 이런 생각하긴 했어요. 저도 인방울 국악제 사회를 되게 많이 맞다, 봤는데 맞다. 예, 예.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죠. 이렇게 뭔가 따라하고 싶고 집에 그런 오는 길에 느낌이 계속 있어요. 흥얼흥얼 뭐 네. 흥보가 춘향전 뭐 이런 거에서 나오잖아요, 주로 그죠. 많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왜 저는 그 우두두두 그것만 계속 계속 재밌어 편집하면서 그런 봐가지고. 거. 네. 네. 재밌다. 네. 무슨 얘기하다가 네. 아무튼 뭐 아까 만능 예술인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번에는 밴드 얘기도 할까요? 그러면 네. 지난달에 네. 나온 싱글 그러니까 네, 네. 지난달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싱글이 나왔어요. 네, 저는 아마도 이자란 밴드의 그쵸. 밴드 보컬이기도 밴드 보컬이고. 합니다. 기타도 치면서 그러니까요. 노래를 하고요.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왜 아마도 이자란 밴드가 됐나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나 들었는데. 네.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냥 이름이 없는데 뭐 아마도 이자란 밴드 정도 될 것 같아요. 했더니 이제 그냥 아마도까지 그게 붙어서. 같이 네. 프로그램에 실린 거죠. 네. 좋아요. 네. 되게 그 노래 하시는 이유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냥 계속 하겠다. 지치지 않고 그냥 쭉 네. 하겠다. 네. 이게 어떤 성과를 내가 바라고 거기로 달리면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밴드는 저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요. 어떤 성과를 바라지 말고 하고 있는 것 자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근데 밴드는 진짜 코로나 때 더더욱 공연 이런 거 네, 하나도 못 홍대 하셨겠네요. 앞에 네. 클럽도 여러 군데 문을 닫았고 그러니까요. 네. 밴드가 해체된 경우도 많았고 네. 근데 저희 밴드는 활동한 지 지금 거의 15년 정도 된 되게 네. 오래된 밴드인데 근데 판소리랑 되게 비슷해요. 아직도 그런 밴드가 있어? 하는 그냥 정말 인디 밴드거든요. 네. 그리고 때로는 국악하는 이자람 때문에 네. 평가절하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데 네. 밴드도 그 정도의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밴드는 그냥 일반 밴드 음악 정도의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결국 관객을 직접 만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네. 그건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꾸준히 최근에 하려는 공연 것입니다. 하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네. 북콘서트에서 아, 네네. 천산병 시인의 시들로 노래를 좀 했었고요. 아, 네. 제 북콘서트는 아니었지만 네. 그리고 클럽에서 공연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네. 네. 그래도 이제 조금 공연이 시동을 다시.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싱글 막달라 마리아는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되게 직접 쓰셨잖아요. 아, 네. 네. 풍자예요. 네. 완전한 풍자고요. 네. 가사는 이래요. 옛날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질 그죠. 때 예수가 네. 딱 나서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맞아요. 했을 때 다들 네.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좀 기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도 동시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충분히 활성화된 채로 네. 정확한 비난과 그리고 이거를 다시 뭐라 그래요 이게 내가 걷어들이는 네, 것도 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다들 삶이 너무 힘드니까 네. 분노 지수가 많이 올라갔고 맞아요. 이 분노가 한번 본물 터시듯 터지는, 네. 대상을 만나면 네. 이게 이만큼 화를 내서 혹은 이만큼의 언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맞아요. 이만큼 쏟아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다 흘러 맞아요. 넘치는 시대 속에 네.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우리도 피곤하고 당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그냥 요만큼의 잘못에 망가져버리고 네. 혹은 이것을 왜 비난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재점검 좀 해보자, 우리 대화 좀 해보자 이러한 문화가 없이 그냥 일단 쟤는 아니야. 네. 한번 이렇게 되면은 그냥 끝장을 내버리는 이런 문화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우리가 좀 자성하고 네.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노래예요. 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랬었으나 엊그저께 우리 반에 짝꿍끼리 사랑에 빠졌어. 근데 이것은 이제 동성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진 네.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아이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네. 사랑을 반대하는 거죠. 사랑을 반대하는 사례는 너무 많아요. 뭐 네. 나이 차이가 많아서 네. 성별이 같아서 네. 뭐 국적이 달라서 너무 많잖아요. 어쨌거나 사랑을 부정당한 이 커플에게 쏟아지는 악플과 비난 네. 네.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근데 모든 사랑은 평등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그런가? 평등한가? 잠깐 생각해보는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네. 헛소리하고 있네. 나는 아니거든. 이렇게 다들 화를 내잖아요. 네. 그것을 그대로 풍자한 곡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아수라장 난리 부르스가 나서 네. 서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끝나는 네. 그러한 노래예요. 네. 얘기하다 보니 괴랄한데 음악은 그냥 신납니다. 네. 네. 그럼 이 노래를 들어보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막달라 마리아 듣겠습니다. 멀고 먼 옛날 막달라 마리아 옆집 남자와 사랑에 빠졌지. 분이 난 사람들 양손에 돌을 들고 마리아를 향해 힘껏 던졌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엊그저께인가 우리 반 한 친구가 단짝 친구와 사랑에 빠졌지. 분이 난 아이들 양손에 폰을 들고 악성 댓글로 도배를
네, 지난 4월에 나온 싱글 막달라 마리아 들었습니다. 저 궁금했던 거 하나 더 여쭤봐도 네. 돼요? 그럼 직접 작창하셨던 작품들을 다른 소리꾼이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첫 아. 작품인 사천가의 경우는 오디션을 통해서 그쵸. 소리꾼 네. 둘을 선발하고 네. 장기 공연 시도를 네. 했었어요. 그랬죠. 아. 네. 왜냐면 판소리가 물리적으로 장기 공연이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전수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장기 공연을 네. 염두하고서도 선발해서 그렇게 같이 팀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남이 부르는 걸 들으면 일단 사람마다 달라지는 게 그죠. 판소리는 분명해요. 그래서 네. 같은 작품인데 전달되는 그 파장이나 크기 같은 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신기했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걸 만든 사람이 동시대에 생존하고 있을 때 이걸 이어받는 일이 그들에게는 되게 고난이다라는 거를 체크해서 그 후로는 전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차라리 제가 더 나이를 많이 먹어서 네, 네, 이제 연배가 이제 후대에게 네. 전해지는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전수가 돼서 하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그때는 또래들이었고 많아봤자 뭐 10살 네, 차이 정도밖에 네. 안 나는 또래들이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원작자의 작품을 선호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맞아요. 네. 그들은 그냥 처음부터 선택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러한 그렇죠. 일들을 그들에게 네, 네. 경험하게 해서 되게 미안했었어요. 근데 네. 나중에 저도 알았죠. 네. 또 그런 점이 그렇구나. 있겠네요. 네. 물론 글을 통해서 그들도 엄청 성장하고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겠지만 네, 네. 그건 그거고 그들이 정신적으로 받았을 그럴- 스트레스와 네, 네. 받지 않아도 됐을 그런 어떤 선택에서 제외되는 경험들 그런 게 뒤돌아서는 이 시도가 분명 의미도 있었지만 네. 그 부분을 그런 간과했었구나. 측면도 있었네요. 네. 네. 그래도 앞으로 만약에 이제 좀 더 이제 연배가 더 이제 있게 되고 한참 후배들이 나는 노인과 바다를 꼭 불러보고 싶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아니 아직은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고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역시 코로나 때 제가 죽으면이라는 생각을 이제 소멸에 대한 감각을 계속 네. 할 때 노인과 바다는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근데 이게 복잡하거든요. 네. 전통 판소리야 그냥 전수하고 공연하고 다니면 상관없지만 이거는 저작권이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렇죠. 네. 맞아요. 공연권이라는 것도 네. 맞네요. 있고 네. 그래서 노인과 바다를 전수받은 사람은 공연권 자체를 이어받는 일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함부로 막 여기저기 가르쳐줄 수가 없는 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지적 재산권에 대한 고민을 좀 충분히 하고 죽기 전에 이걸 아예 그냥 오픈을 하고 죽어버릴까 혹은 정말 집중적으로 이 네. 작품의 미래를 위해서 정확한 양성 체계를 가지고 정확히 전수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한 10년 후에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네요. 네. 네. 입으로 전해지는 장르여서 그런 거죠. 뭐 그런 건가? 그렇기도 하고. 네. 이를테면 뮤지컬 공연을 어디서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하면은 그쵸. 그건 그죠. 네. 법적으로 문제 그러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저작권 때문에.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근데 판소리의 특성상 과거의 판소리는 저작권과 상관이 없었.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옛날 예술들도 그랬을 텐데요. 그죠? 그러니까. 연극이나 뮤지컬들 다 네. 어떻게 했을까요? 점점 라이센스가 생기고 저작권이 생긴 거는 현대 거의 그러니까요. 와서니까. 그럼 전통 예술들은 어떻게 했지? 그렇네요. 네. 좀 더 공부해봐야겠어요. 네. 이건 나중에. 네. 네. 아니 그래서 또 저작권이 너무 또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면 창작에는 오히려 그렇죠. 좀 저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잡한 문제군요. 네. 네.
아무튼 네. 오늘 이자람 씨 모시고 진짜 뭐 그 책 쓰신 거서부터 판소리 얘기 또 음반 얘기 많은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뭐 지금 이제 6월에 잡힌 공연 말고 또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나요? 올해 1년 계획은 짜여져 있습니다. 6월에 이제 노인과 바다가 네. 천안에서 공연이 있고 또 바탕이라고 제가 전통 판소리를 무대에 올리는 일도 꾸준히 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수군가로 아, 바탕 공연을 올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작창, 네. 억척가와 이방인의 노래를 일부분 올리는 작창 공연이 있고 또 뮤지컬 서편제가 다시 아, 올라가요. 네. 아, 서편제 다시 하는군요. 네. 네. 그리고 네. 국립창극단의 나무 물고기 달도 또 네. 앵콜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과 바다가 코로나를 지나서 드디어 투어를 다시 시작해요. 아, 네. 그래서 런던 엘리자베스 홀에서 10월에 공연이 있고 네. 그다음 11월에는 루마니아 클루지 아, 나포카의 헝가리안 네. 시어터에서 공연이 있고요. 네. 그리고 12월에 이거 말해도 되나? 근데요? 새로 오픈하는 극장에서 노인과 바다가 서울에서 올라갑니다. 아, 요 정도로 해둘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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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새로 오픈한 데가 어디지? 알 것 같은데. 아시는 분만 아시게. 네. 왜냐하면 극장이 공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공표하는 게 혹시나 네, 조심스럽고.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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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 바쁘시겠네요. 아, 네. 올해도. 네. 올해도 그리고 또. 박사 논문도 아, 맞아. 네, 네. 아, 또 하나 빼먹었다. 저 연극하는 연극도 5일. 하세요? 5일, 작년에 5일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박정희 연출님이 네, 박정희 연출. 엘라 힉슨 작품으로 5일 했는데 아, 네. 제가 메인캐를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정극을 처음 해본 건데 근데 진짜 고생했죠. 그 노래를 하시는 게 아닌 거잖아요. 연기. 그죠?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진짜 발바닥에 불나는 줄 알았어요. 매일매일. 너무너무. 그렇구나. 네. 그건 또 그 다르구나. 작품이 근데 서울문화재단 새 네. 극장 지어지잖아요. 예, 예. 네. 거기 개관 프로그램으로 아, 선정이 돼서 네. 그거 7월 말에 합니다. 아이고, 뭐 많네요. 이렇게 바쁘신 분을 여기 모실 수 있어서 건강하셔야 정말 되겠어요. 영광. 아, 그럼요. 네. 건강의 첫째입니다. 네. 맞아요, 건강 제일. 네. 건강 제일. 네.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네. 나는 여기 와서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맞아. 못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해서 놀라웠고요.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이자람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